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자. 끝나서 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보험정부 대책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기 경고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3일 16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고 검사자는 2만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가 위기 경고 단계를 격상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국민을 비행기째 돌려보내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한국 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만 중국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잘못입니다. 이것이 외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정부와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중국인들의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교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유수의 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모건 스탠리와 노무라 증권은 0%대를 예측할 만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추가 확산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제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사찰 그리고 일부 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자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종교기관에서는 당분간 옥내외 대중집회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는 종교기관 및 사회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구 신천지 사태와 같이 대중집회를 통한 감염의 확대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개학의 연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 학생의 입국을 제한하고 이를 위해서 대학의 개강 시기를 더욱 늦추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가 제의한 바와 같이 4.15 총선의 연기를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하나인 총선이 국민의 참여 없이 국민과의 대면조차 없이 실시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과 마스크 등을 기꺼이 기부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위대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초월하여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총선 경쟁과 이념 대립은 잠시 접어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정치권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은
재난을 입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주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대통령의 처신이 국민들의 비난이 대상이 되거나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부에서 보는 그 상황을 거울 삼아서 대통령이 대구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입니다. 잠시 뒤에 3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려서 3당 합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저희 소회는 오늘 오후 정확한 시간은 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퇴임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도부와 당직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당을 지켜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준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직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먼저 최도자 수석대변인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원들이 당을 떠날 때도 오직 당에 대한 충정 하나로 당직을 끝까지 수행해 주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당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당을 지키기 위해 저와 함께해 주신 김경민 최고위원, 강석구 최고위원, 이혜성 정책위원장, 황한우 사무총장, 고현호 사무부총장, 유관선 전략홍보위원장, 강신업 대변인, 김정화 대변인, 그리고 이hin희 비서실장 등 현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도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끝까지 당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30만 당원 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당직자와 당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의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저와 함께 실용주의 중도개혁의 정신과 제3의 길을 수호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탄생할 중도 통합정당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새로 취임할 통합정당의 지도부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과 다당제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지켜왔고 바른미래당을 지킴으로써 우리나라 중도정치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중도 통합정당은 좌고 우면하거나 구태정치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도개혁 정신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의 총선 승리와 차후 진행될 개헌 논의에 있어서 저는 저의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또 우리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7공화국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킨 제3의 길을 끝까지 수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구성될 새 당 지도부에 우리 당에서 나가실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 대표로 김정화 대변인을 지명을 합니다. 또 최고위원으로 이인희 비서실장을 지명합니다. 우리 당은 젊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구성될 통합정당은 혹시라도 지역정당으로 또 낡은 정치로 낙인찍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젊고 박력 있고 미래를 향한 정당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새로운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화 대변인, 젊은 여성으로서 그동안 당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변을 통해서 정치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 왔던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젊고 혁신적인 분이 새로운 통합정당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인희 비서실장, 젊은 지역위원장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또 거주복지 전문가로 실용적인 정치의 화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통합정당을 쇄신하고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길, 제3지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두 분들과 함께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가 통합정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역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김경민입니다. 오늘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3당이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통합을 성사시킨 손학규 대표님의 살신성인의 결단을, 통큰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새로 태어날 당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시대전환의 추진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왔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부작용만 심화시켰습니다. 정치는 이념과 지역에 따라 국민의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용어민,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한국 정치가 다당제 체제로 전환하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목숨을 건 10일간의 단식 투쟁 덕분입니다. 통합 후 태어날 신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대 양당 체제를 실질적으로 종식시켜야 합니다. 다당제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독일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민생, 개혁, 중도, 실용, 통합의 시대 가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신당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혹자는 통합신당이 호남당의 재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남 정신은 지역 정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개혁의 정신입니다. 통합신당이 이러한 호남 정신을 바탕으로 양극단의 싸움판 정치를 갈아엎고 민생과
실용을 최우선하는 제3의 정당, 중도 정당으로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이혜성입니다. 재앙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재앙이 마치 특정 종교 집단이나 특히 특정 지역의 부주의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초기 대응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곧바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불안에 떠는 민심을 달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에서 특파원을 지내고 또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중국 정부는 자기 정부의 불리한 정보는 절대로 알리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발표보다 우리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을, 견해를 직접 받아들여서 즉각 새로운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 길입니다. 또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합당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통큰 양보와 결단으로 이루어진 이번 합당 합의는 중도 실용을 지향하는 제3지대 중도의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역 통합과 세대 통합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번 합당이 지역 정당의 출현으로 마무리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30만 당원들은 유승민, 안철수 두 전 대표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중도, 실용, 정치개혁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당을 지켜왔습니다. 결코 호남당이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 우리 당원들의 뜻을 우겨넣는 그런 합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물론이고 우리 당원들이 똑똑히 이 결과를 보면서 새로운 정당, 제대로 된 정당 만드는 길에 합의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저부터 진심으로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오늘 의결할 3당 합당은 위대한 대한민국 재도약 그레이 코리아 점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3당이 추구하는 중도 개혁 실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새로 된 개선된 경제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산적인 노사관계와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확신합니다. 둘째, 정부의 지역위원장들에게 4.15 총선에 대비한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많은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이 안정되고 지지율이 상승하면 출마 선언을 하려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당의 미래는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원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출마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만이 지지율도 상승하고 전국 정당화의 길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신임 집행부에서도 청년 후보에 버금가는 특별한 지원 대책을 촉구합니다. 셋째, 오늘 3당 통합이 결실을 맺기까지 긴박한 회의 준비 등으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사무처 직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4.15 총선 승리를 위해 다 함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 황한홍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념과 사상을 초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정치 철학, 즉 폴리티컬 필로소피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대의를 쫓는 정치임을 저는 배웠습니다. 시류에 편성하거나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정치에 바쁜 정치인과는 구별되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지난해 4월 창원 재보궐선거 이후 숱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당을 지켜오신 대표님께서 3당 통합을 이루시고 떠나십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그간의 노고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만나면 헤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고대합니다. 대표님의 건성하심과 계획하신 모든 정치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당이 지금 합당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지만 또 이 코로나19 사태와 중증장애인 대책에 관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온 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 상황을 전시 상태로 비유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전쟁 등 국가의 위기 사태에서는 늘 장애인, 노약자 등 약자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종로구 소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 이모 씨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평소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임에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활동지원사와 접촉이 금지됨으로써 2주간 자가격리가 아니라 방치 상태가 되었습니다.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없으면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던 중증 장애인이 부모가 감염으로 격리되는 바람에 홀로 방치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전국적 확산의 위험성으로 인해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증 장애인은 감염의 두려움에 더해 활동 지원사의 격리로 인한 방치 두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허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이 자가 격리 상황에 처해져서 활동 지원사와 분리되어야 할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복지부 및 보건당국은 중증 장애인을 잘 보살피겠다는 선언적인 대책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 격리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오늘 손학규 대표님께서 주재하시는 마지막 최고회의입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장애인 단체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셨고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260만 장애인을 대신해서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전국장애인위원회를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발인데요. 거기에는 손학규 당대표님의 헌신과 통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최고회의만큼 부총장으로서 전부 그동안 애쓰신 손학규 대표님께 큰 박수를
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당 박봉기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다문화행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2020년 6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임명장 백정산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서울시 동대문구 갑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임명장 송동석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서울시 송파구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임명장 김기목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대구시 달서구 갑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임명장 남원한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대구시 동구월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임명장 김성순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강원도 공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군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임명장 한민희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상군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큰 선을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임명장 구명회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이어서 비서실에서 대표님께 그동안에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받아가 드립니다.